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이해가 갑니다. 이런 말을 이구동성으로 합니다. 세법은 여러분들 왜 어렵다고 생각하냐면 외워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외워서 시험장에 들어가잖아요. 순간 머리가 띵해서 하나도 생각 안 나면 다 틀립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 세법은 지금 여러분들이 처음 공부하실 때는 마음 편하게 이해를 하셔야 돼. 이해를. 세법은 딱딱한 과목이 아닙니다. 어떤 컴퓨터에 수치를 집어넣어가지고 함수로 방정식 뽑아내듯이 그렇게 나온 게 아니라 사람이 만든 거거든요. 사람이. 그래서요, 이 사람의 감정이 들어가 있습니다. 저는 지금 세법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드리면서도 이렇게 소름이 돋습니다. 이렇게 등에. 사실이야. 너무 짜릿하고 너무 재밌거든, 이게. 남학생들 그 무협지보다 더 재밌습니다. 이게 세법이. 여학생들의 어떤 로맨스 소설 저리 가라요. 그래서 그 감정이 느껴지거든요. 그냥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외우는 건 따로 있다. 외우는 거는 몇 년, 몇 개월, 며칠 이런 거야. 그건 어쩔 수가 없지, 그지? 네. 나머지는 이해를 하려고 여러분들이 노력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한 가지 조금 단점이 생겨요. 뭐냐 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무조건 외워라 이러면 막 열심히 한다. 띠매고. 그런데 외우지 마세요. 그냥 듣고 이해하세요. 이러면 다 알겠거든. 설명할 때마다 그게 그거였어요? 알겠어. 그런데 그 지식은 제가 알고 있는 지식입니다. 수업 시간에 여러분들이 이해한 거를 여러분들 걸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복습을 하셔야 돼. 할만하면 복습을 안 해. 그럼 성적 안 나오죠, 당연히. 어떻게 하라고요? 30번까지 회독수를 늘려라. 아셨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 세법을 공부하실 때 두려움을 가지고 나는 전공도 아닌데 나 이거 너무 두꺼워가지고 이거 법정 같은 거 나는 해본 적도 없는데 나 이거 어떻게 다 외우지? 그런 거 전혀 필요 없습니다. 그냥 들으면 이해가 가고요. 이해 안 가면 어떻게 하면 돼? 인상 써서 저한테 보여주시면 하면 돼. 제가 이해시켜 드리니까. 아셨죠? 자, 그리고 수요일 날 특히 지각생이 많은데 9시에 그냥 시작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빡빡하게 해도 보강이 있어야 돼요. 근데 저는 이제 다른 데서 세무법인에 다니는 직원이기 때문에 제가 쫄딱우거든요. 그래서 몰래 회사를 빠져나올 수가 없단 말이야. 그래서 보강하는데도 이게 쉽게 막 시간을 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최대한 보강 시간을 줄여야 돼, 저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지. 7과목을 다 해야 되잖아. 그지? 그래서 말을 굉장히 빨리 합니다,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9시 지나서 여러분들 지각하는 학생들을 기다려줄 수가 없어요. 9시에 무조건 시작합니다. 안 그러면 9시에 오신 분들이 피해보겠죠. 그죠? 그래서 이 세법은요, 저랑 공부를 하면 복습하는데 얼마 안 듭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그 부분을 혼자 하시려고 그러면 두려워요. 그리고 왠지 모르게 찜찜해. 그리고 1시간이면 될 거를 3일 해도 극복이 안 돼.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각은 절대 하지 마실 것. 아셨죠?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수업을 하면서 하나하나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오리엔테이션 시간이니까요.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그냥 푸세요. 이렇게 푸시고 그냥 편안하게 들으세요. 특히 교재를 봅니다. 교재 3페이지에 우리 2페이지 볼까요? 1편 조세법 총론이라고 나온 부분은요. 요거는 그야말로 세법의 개괄적인 내용입니다. 총론이에요. 개론 부분이야. 그래서 세법이 이런 거구나, 이런 틀이구나, 이런 걸 설명드리는 거니까 너무 이렇게 긴장하지 마시고 그냥 편안하게 이렇게 프롤로그라고 생각하시고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3페이지 넘어가시죠. 3페이지. 자, 조세의 개념과 분류. 조세의 개념이 나오는데요. 조세라는 게 뭡니까? 조세, 세금이죠, 세금. 조세는 세금입니다. 자, 그러면 세금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여러분들 여기 이제 이렇게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모임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동창회도 있고, 우리 다 동창회는 있지, 그지? 저도 있습니다. 그럼 동창회 들어갔어. 우리 동창회 회원이야. 그러면 뭐 날라옵니까? 회비 내라고 쪽지 날라오죠, 그죠? 저도 엄청 날라옵니다. 보자마자 그냥 찢어버리지만. 그래서 계속 이렇게 동창회비 내세요. 그러고 회비를 걷는단 말이야. 회비 왜 걷습니까? 동창회를 운영하기 위한 경비가 필요한데, 거기다 충당하려고, 경비로 사용하려고 걷는 거죠? 누구한테? 동창회 회원들한테. 세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금은 왜 걷나요? 나라를 운영하려고 그러면 돈이 필요하잖아. 그러면 걷어야지. 누구한테? 그 국가의 회원들한테.
국가의 회원들이 누굽니까? 국민이죠. 그래서 자금을 국가를 운영하고 지방자치단체를 운영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합니다. 그거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회원인 국민이나 시민들한테 걷어들이는 거. 그게 세금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그러면 선생님, 동창회 회비하고 나라나 지방자치단체가 걷어들이는 세금하고 어떤 차이가 있나요? 똑같은 회비인데.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세금은 이런 차이가 있어요. 라는 거를 말하는 게 조세의 개념과 분류입니다. 거기에. 자, 조세의 개념이 밑에 나와 있는데 세 줄을 보겠습니다. 조세라는 거는요, 그냥 일반적인 동창회 회비 이런 거하고 달리 이런 특징이 있다는 거죠. 자, 조세, 세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걷어들이는 겁니다. 경비 충당을 위해서 재정 수입을 조달할 목적으로 걷어들인다는 거죠. 그리고요, 세금을 걷어들이려면요, 법률에 규정된 과세 요건을 충족한 모든 자에게 걷어들이고요. 세금을 많이 냈다 그래서 반대급부가 직접적으로 있는 게 아닙니다. 직접적인 반대급부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세 줄이 조세의 개념입니다. 요거를 조금 구분해가지고 자세히 살펴본 게 그 밑에 박스입니다. 세금이 되려면 과세권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되어야 돼요. 만약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공공단체가 부과하는 공과금은요, 세금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부가 주체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니까. 공과금이 뭔데요, 선생님? 국민연금 이런 거 있죠, 그죠? 전기료, 수도료. 우리 세법을 공부 안 한 분들은 전기료, 수도료를 가지고 전기세, 수도세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제 세법에서는요, 세자라는 말을 함부로 붙이지 않습니다. 세자가 붙은 거는 세금이라는 거야. 전기료, 수도료지 전기세, 수도세가 아니야. 왜요? 세금이 아니니까. 부가 주체가 공공단체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아니잖아. 그죠? 네. 두 번째, 과세 목적입니다. 과세 목적은요, 국가, 지방자치단체 살림을 운영하기 위한 게 과세 목적이죠. 그래서 재정 수입을 조달할 목적으로 부과되는 게 세금입니다. 따라서 위법행위, 또 잘못한 것을 제재하기 위해서 부과되는 벌금이나 과태료 이런 건 세금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과세 근거가 있어요. 세금을 부과하려면요, 반드시 법률에 의해서 과세 요건을 충족한 자에게 부과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과세 요건이라는 게 뭔가요? 자, 이제 여러분들 회계도 하고 세법도 하실 텐데, 일단 회계 세법을 처음 하시는 분들이 부딪히는 게 뭐냐면 용어입니다. 용어가 이게 무슨 암호문 같거든. 그런데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다 우리나라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용어는 우리나라 말이기 때문에 다 여러분들이 쉽게 개념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회계학이나 세법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말줄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줄임. 쫄쫄랄라. 뭐예요 그게? 쫄면 라면 이런 거지 뭐. 김떡순 뭐예요? 김밥, 떡볶이, 순대. 그런 겁니다. 그래서 과세 요건도 똑같은 얘기예요.